지난 21일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이었죠. 달만 놓고 보면 봄인 것 같지만 이번 달에는 겨울 같은 날씨가 쉽게 사그라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3월에 있었던 일들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치고 한동안 운행에 나오지 않았던 서울 경부 단양 구인사 노선 3월 1일에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원래는 서울 경부 영주 노선에 하루 3회 단양 경유 개통으로서 운행했던 것이 단양 구인사행으로 분리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고, 원래는 10회 일반 차량을 운행했던 노선인데요. 이번에 부활하면서 등급은 그대로 10회 일반이지만 28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 경부 단양 구인사 노선이 운행하지 않았을 때는 동서울 단양 구인사 노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현재 동서울 단양 구인사 노선은 당연히 서울 경부발보다 많이 운행하지만 전 시간대 10회 5등 등급을 배치하고 있어서 저렴한 요금을 이용해야겠다면 1, 3회 운행하는 서울 경부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부발도 10회 5등 등급 다 배치시키면 동서울발과 다를 바 없어질 것도 같죠. 이번 달에도 프리미엄 버스 신규 운행 노선이 생겼습니다. 천안 인천공항 노선이 3월 16일부로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 개시했습니다. 태안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의 프리미엄 버스 운행 개시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인천공항 착발 노선의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 개시하게 됐습니다. 천안 마산 창원 노선 경전고속 철수로 한동안 프리미엄 버스가 보이지 않았다가 인천공항인 덕분에 다시 프리미엄 버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5일에는 남흥역에서 운행하는 서울 남부 진교 남해 노선에도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 개시하면서 남흥역이 새롭게 프리미엄 버스 운행 회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경남의 하동군에서도 남해군에서도 프리미엄 버스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째 서울 남부 하동 노선보다 진교 경유 노선에 먼저 프리미엄 들어가게 되네요. 다음은 한일고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해안고속과 공동 배차하는 식으로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한일고속이 3월 중 운행에서 빠지면서 한동안 동해안고속에서 4에서 5회 유동적으로 운행했다가 한일고속이 4월 1일부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배차 조정이 일어나서 동해안고속과 한일고속 2대2 비율로 운행하는 식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고속이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완전 철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동안 빠졌다가 복귀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일고속이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에 복귀하지만 상봉 대전복합 노선은 3월 30일 기준으로도 배차 입력이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서울 경부나 동서울에서 가는 노선은 이미 배차 입력이 됐는데 상봉발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혹시 대전복합 동대구 복귀 대신에 상봉 대전복합 노선에서는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감이 들어요. 만일 정말 상봉 대전 복합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상봉에서 남는 노선은 원주행 단 한 개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4월 직전이라도 이게 배차가 결정되기라도 한다면 참 다행인데 말이죠. 성남터미널에서 오산역 등을 경유해 송탄터미널까지 이어주는 시외버스 8416번의 운행은 3월 31일이 마지막에 됐습니다. 4월 1일부로 직행 좌석 8301번으로 현관 전환됩니다. 성남터미널에서부터 송탄터미널까지 기준으로 시외 일반 4,100원이었는데 이제는 카드 기준 2,8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승 할인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당연히요. 3월에 운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3월 중에 알려진 이야기로 충남형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위한 차량 출고가 이루어졌고 4월 중 충남형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노선도 안을 살펴보면 평택 지지역에서부터 순천향대까지 이어주는데 광역철도 2호선과 상당수 겹치고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 초점을 맞추어서 순천향대 기준 첫차 5시 50분, 막차 16시 30분으로 정해졌는데요. 이게 실효성 쪽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시통에서 예상 소요 시간을 좀 확인해봤더니 106분 나왔다고 해요. 전철을 타면 약 48분이고요. 하루 평균 16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용률 저조 때문에 적자 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3개월 시행해본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 섞인 지적을 받고 가는 거라 느낌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M버스는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대전시청까지 이어질 예정인 M버스 노선과 전혀 무관합니다. 청라 BRT 노선이지만 광역버스 틀에 해당되는 것 같아 보여서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인천 7700번이 3월 중에 운행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원래는 로봇타워 가양역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청라 BRT 차고지 입구에서부터 화곡역까지 구간인데요. 인천 쪽 구간이 연장된 것이고 서울 쪽 구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9호선 연기가 바로 가능했다는 게 조금 좋았는데 이제는 화곡역으로 단축됐으니까 9호선 이용하려면 여의도역까지는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동시에 좌석제 시행으로 입석 금지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직행 좌석버스 사례를 따라 강격이 된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발표된 소식인데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GTX 환승 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복합환승센터 단면들을 보면 지하 쪽 3번 자리를 광역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정차는 17면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양지역을 거치는 광역버스들이 엄청 많은데 17면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지역뿐만 아니라 강남역 역시 광역버스들이 엄청 많은데 그 주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 노선 증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안산, 수원, 오산, 부산, 노포, 해운대 노선과 인천공항, 부산, 노포, 해운대 노선 총 운행 횟수가 3월 31일까지 각각 7회 6회였다가 4월 1일부로 각각 8회 7회로 증회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부산 노포 종착과 부산 노포 경유 해운대 종착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개통되겠고 코로나 전엔 있었던 시간대 하나가 복귀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원 부산 사상 노선이 하루 1회밖에 없어서 안산, 수원, 오산, 부산 노포, 해운대 노선에게 좀 맡겨야 하는 쪽인데 1회가 더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강되는 것 같아서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수원 부산 사상 노선이 주중에 빛을 못 봐도 주말이 되면 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를 봤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좀 안 좋네요. 이번에 버스 중대 사고가 이번 달 중 일어났습니다. 그 중대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보복 운전이었는데 시외 고속버스랑 직행 좌석버스 간에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자동차의 보복 운전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이게 알려지고 있었죠. 버스가 보복 운전을 했던 사례가 이번 3월은 아마 처음이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전세버스가 다른 버스를 상대로가 아니고 바이크 탄 사람을 상대로 보복 운전했는데 해당 전세버스 기사는 구속됐고 면허 취소도 당했다고 알려져 있네요. 보복 운전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최대한 댓글 작성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리는 이렇게 8개 정도로 해보았으나 빠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에피소드 하나 만드는데 뭔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든지 뭐 틀린 구석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든가 하는 뭐 그런 구석이 있어서인 것 같네요. 사전에 뭐 검사라도 받아야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